남루하니 저렇게 얘기를 했구나 생각했는데 일주일간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헤어져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을 놓고 이렇게 비행기를 탔는데 13시간을 제가 울고 김포공항까지 왔어요. 이제 엄마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2부 청년들이 박원숙 의원에게 묻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광 한 달 살기 2기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광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참여한 친구들을 보면 영상 감독, 안무가, PD, 작곡가, 직장인들로 구성된 7명? 8명? 네, 이 모빌리티 관계자도 있답니다. 이런 친구들이 영광에서 직접 한 달 살아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만약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 결과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5분 패널들이 나오셔서 이제 각자 이제 질문을 하실 건데요. 네. 자체 박수를. 네. 자체 박수. 사실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5분 패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는 그 의원님은 잘 모르십니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건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왔던 전통 아닌 전통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타트는 우리 청소년 기자 장인아 기자님께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의원님 얘기를 쭉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너무 고생하셨다고, 화이팅 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좀 다시 또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이제 워크맘으로서 많은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부분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거를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거는 다 자기 마음. 네.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다시 만약 때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내가 가고 싶은 네. 곳이 있다면 글쎄요. 가고 싶으면 저는 좀 편히 쉬는 곳을 찾아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배낭 하나 짊어지고 좀 이곳 저곳 방탕 아닌 유랑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엊그제 저희들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나오셔서 되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제일로 그래서 저는 나비가 된다고 했거든요. 저 혼자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대요. 나비를 좋아하면. 그래서 거기서 교육자에서도 한바탕 나왔거든요. 이제 잠재적으로 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만약에 과거 시점 예를 들어서 뭐 20살 박연숙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30살 박연숙 돌아가고 싶다. 저는 그런다 하면은 여고생을 갓 졸업해서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좋았겠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또 그 고생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서 가겠죠. 하나 네, 더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때에도 그렇게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면 또는 출산을 하면은 일을 그만두는 형식의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런 분들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는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고는 어떻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뭔가를 찾아서 어렵지만은 가족 구성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하는 게 좋겠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준 위원님. 네. 아까 코멘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농협을 그만두셨으면 더 크게 되지 않았을까. 네, 일부를 네, 제가 참여하면서 그런 걸 느꼈고요. 저는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앞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광군 공동육아 나눔터 맞나요, 명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도 그냥 그런 뭐 어떤 거겠지라는 관념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네. 네, 지금 공동 육아 나눔터가 며칠 엊그제 개관식을 했거든요. 여성문화센터 2층에. 원래는 그것을 저쪽에 우리 군수님이 그 사택을 거기 다 내놓으셔. 거기서 하면 그 잔디밭에 애들도 뛰어놀고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저희들 의원들이 그쪽보다는 좀 넓은 데로 잡아서 미래를 보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또 신한은행에서 하는 그 공모에 당첨이 돼가지고 6천만 원을 신한은행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서 그쪽에다 했는데 거기는 15세까지 아니 15세나 12세인가 모르겠네. 그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애들 데리고 와서 엄마들이 애기도 놀고 정보 교환도 되고 서로 할 수 있는데 아뜨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관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게 거기가 잘 되면은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105 이상이 건축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를 하게 되면 거기가 다 경비실, 관리실, 경로당 돼 있는데 애들이 관련된 어떤 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 육아 나눔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도록 거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망설이긴 했는데요. 이제 공동 나눔 육아터가 더 생기는 건 너무 좋은 소식이고 지금 그 신한은행에서 공모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런 센터가 생기면 생기는 거에 부합해서 거기서 인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는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지 그분들도 어떻게 워킹맘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조금 더 믿음 있게 맡길 수 있는 예를 들어 사실 실무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거 아이들 보는 일이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좀 깊게 들여다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꿔지지 않을까라는 내 개인적인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마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 육아 나눔터가 여기가 잘 되면 그 집단으로 군데 소규모로 좀 늘려가려고 지금
우리 군수님 생각도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을 한 곳에 장소가 좁아요. 저기가 좁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단지 내에 그렇게 하고 마을 공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김상균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들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마 애를 낳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그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요즘 이제 뉴스에서 자주 그 유아 폭력 이런 게 자주 대두되다 보니까 아마 그 공간을 관리하거나 지도해야 되는 그 선생님들의 처우나 아니면 좀 역량을 좀 그 군에서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어떻게 처우도 좀 보장해주고 또 양질의 또 그 교사 선생님 올 수 있게끔 아마 그 부모가 예비 부모의 마음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박연숙 의원님께서는 정말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여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리자 문제도 있지만은 엄마들이 같이 공동 육아를 하니까 엄마들이 거기서 정보 교환도 하고 어떻게 보면 품앗이 같은 것도 있겠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잘하는 것을 공유하면서 그런. 네. 혹시 더 질문? 네. 그럼 이번에 화제 백수청 조민영 씨. 화제는 아니고. 네. 일단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무표정으로 계시면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네. 국민들을 대하실 때는 항상 지금처럼 웃으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군정을 책임지실 때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오전에 그 해상폭력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뭐 지역에 있는 그 어촌계 관련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것을 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시는지 반대를 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저희 그때 이제 다른 의원님 참석하셨을 때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백수 해안도로가 집이기 때문에 저희 마당에서 보면 하사리, 고창 그리고 지금 풍력이 들어서면 전부 다 이제 풍력 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현지민들도 그거에 대한 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군에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좀 간단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장영진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 4시 다녀왔거든요. 참석만 하고 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섣불리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지금 우리 조민영께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게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어떤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왔고요. 이런 어떤 것들이 오늘 또 일부 의원님들도 보고 가셨으니까 아마 저희들끼리 충분한 어떤 토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그고요. 네. 네, 일단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젊은 친구들도 아마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어민들만이 아니고 보고 있는 시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정에 있어서 그 허가 문제에 있어서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인데 요번에 그 신문에 영광 수협에서 군 보조금으로 이제 소금 수매를 4,000톤 정도를 소금 수매를 하는 거를 이제 지원금을 군에서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 지역민들하고 수협하고 좀 생산자들하고 해서 소통이 안 되는 처음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불화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소금을 뭐 생산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제가 하도 이런 좀 이런 토론하고 이런 데를 자주 다니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생산자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보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소금 금액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수협에서 이제 그 4,000원에 매도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세는 한 6,500원에서 7,000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소금 금액이 한 6,500원, 7,000원 정도가 가고 있는데 수협에서 군비를 받아가지고 받아서 매입한 매입한 소금을 4,000원에 출하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군비 낭비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도했던 생산자들을 보호하자라는 취지가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산자들이 이제 수협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취소화된 좀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수님도 모르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군수님이 알게 되셔가지고 그 이제 실태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이제 군수님도 엊그저께 이제 알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당연히 군에서는 이제 생산자나 농민이나 어민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는 꼭 무언가 이제 이익을 보려는 이익자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군에서 어떤 행정을 보실 때 이제 앞만 보지 마시고 조금 멀리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은 아니었고 일단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네네. 그런데요. 네. 그게 언제 신문에 났었어요? 2주 전종 그 보도는 안 났고요. 이제 수매 보도만 났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보도 자료는 네, 안 그건- 났습니다. 네. 그건 기사화되진 않았습니다. 가라앉혀서 언론화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캔슬을 해서 그렇게 안 팔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언론화 되지는 않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들, 이렇게 젊은 부모 예비 부모들이 좀 잘 살고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들 예비 부모들도 많고 이제 눈물을 흘리셨던 김윤정 씨도 계신데 그렇게 앞장서 주실 분이 엄마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연수 의원님 같으신 분이 의회에 꼭 장기적으로 좀 버텨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영광에서 계속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뭐 한 달 살아보게.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인구 늘리기의 구상이 있으신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앞에 설명해 주시고 저한테 뭔가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인구 늘리기 정책은 정말 어려운 어떤 거거든요. 그거 해결하면 노벨상 받을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떤 것이 그것 뭐 한다 하면 이미 그것을 시행을 해보자 하고 뭔가를 하자고 이미 군에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정말 지금 보면 서로 다 이렇게 인구 늘리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주민등록상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또 그렇게 해야 숫자 관리가 될 거고 이렇게 식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를 해서 정말 하시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기를 많이 나면은 자기 몫이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걸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게 봤을 때 정말로 이 출산을 하면 어떤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 있지 않는 한 저희 영광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농협에 있을 때부터 주로 복지, 자 여성 복지, 노인 복지, 어린이 복지 주로 많이 관여를 했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그 지금 내려오는 중앙 정부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조금만 이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틀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틀리고 또 어떤 계획은 이렇게 다 틀려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통폐합 다 해서 정말로 어린이부터 열암에서 무덤 이렇게 쭉 나가서 한 그식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보면 내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바뀌겠지, 뭔가 해야겠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을 해서도 그 인구 정책을 늘리게 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리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업이나 뭘 시작을 하려면은 이 첫 단추가 잘 보면 이제 밑에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옷 한 벌과 같은데 이게 잘못 껴지면 끝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하지만 어렵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인구 늘리기 정책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뭐지 조민영 그 백수청년이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군의원 역할이 뭔가 사업을 제안하고 그다음 사업을 집행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조민영 씨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소금 그 지원을 말씀드렸지만 대신 저는 박연수 의원님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집행된 예산 그리고 쓰기로 한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부분은 박연수 의원님이 상당히 좀 잘해 주실 거다. 그리고 사실은 군의원의 역할이 공무원들을 견제하면서 이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그 뭐 군수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박연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잘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 네. 숙제는 아닙니다. 잘한다기보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질문부터 울기 시작해서 지금 눈이 퉁퉁 부은 우리 김민정 우리 분과장님. 네. 네. 저는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그 전남에서 하게 되는 여성 일자리에 관련된 인력도 있고 그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젊은 엄마들은 분명히 앞에도 뭐 경력 단절 얘기가 나오고 뭐 다른 거에서도 경력 단절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보강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 거의 영광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다 목포를 간다거나 광주를 간다거나 그러신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지.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여성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2차 직업을 가질 때 우리 지역이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특별하게 있는지와 그거는 있어요. 네. 갈- 그걸 몰라서 그러신 분들도 홍보 부족이구나. 네. 예. 그 부분은 제가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볼 거고요. 아마 그게 모든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리는 정해져 있고 네.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꼭 그 길만이 아니라도 일자리 창출이 바로 그래서 어렵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군에 들어가면 네. 그 관계자분한테 한번 연락드려서 기회가 네. 할 수 또 있는가. 네. 그거 외에 또 관련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주로 영광에서 많이 하시는 활동들 중에 뭐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뭐 자격증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그 보건소 쪽에서도 하시는 그 치매 관련된 자격증이나 뭐 이러신 게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되게 아무래도 꼭 그 30대부터 40대 여성만이 아니라 이미 취업 전선에 띄어져 있는 50대나 60대에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같이 또 포함이 되게 돼요. 이 앞전에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치매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지금 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20명 뽑는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시도를 했다가 많이 몰렸대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도 꼭 이제 인원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다 군에서 하는 무슨 자격증 관련된 그런 광자들이 다 거의 20명, 15명, 적게는 또 10명인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거를 충족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꼭 한 번만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처음부터 인원을 조금 넉넉히 잡고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한 거에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성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군에서 여성교에서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 총과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고요.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지금은 어디서도 하냐면은 저기 여기 있잖아요. 재양군인회 거기는 아마 자기 힘은 거기도 하고 여러 군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7월 2일 날 들어오자마자 현황 파악을 좀 해봤어요.
자 프로그램이 그냥 취미냐 창업이냐 이런 자격증이냐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돌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 네. 잘못된 생각이 안 되고 이렇게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저도 많이 갔거든요.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다가 자 농협은 농협대로 또 다 하고 있거든요. 농협고 또 문화원에서도 해요. 이게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 강좌를 신설해서 하기는 쉽지만은 하고 있는 것을 통폐합하기는 누군가 기득권이 있으니까 안 올라가죠. 그렇게 하는데 자격증반이나 이런 거는 자격증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그룹으로 그렇게 하고 매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그 아마 국도비가 다른 것도 있고 군비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예산 문제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임정 씨가 말했다시피 재취업할 수 있고 여성들이 이 일을 가진다면은 자격증반이나 네, 맞아요.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관광 해설사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잘 이렇게 장소라든지 어떤 이미지가 얼른 교감이 잘 안 가는데 옛날에 이거 귀신 좀 날라가는 여기 어떻게 문화원이라고 여기 있었잖아 주차장 이거 한데 우리 지금 네, 고향 찻집 있는데 네. 거기다 제가 30명을 전남 여성회관에다 부탁을 해가 지원을 받아서 그때 30명 수료를 했어요. 일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문화관광과 해설하고 그 뒤로 이제 해설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는데 저기 우리 저기 인하 장인아 씨. 공업고등학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공고에서 한비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게 거기도 15명밖에 안 해요. 2회인가 3회밖에 안 해. 거기도 선착순 밀려갖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내가 늘려달라 예산 문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 예. 그 말씀 들을 때 의원님께서 그 막상 의회에 들어가 보니까 힘에 많이 부딪힌다. 그 힘에 부딪힌다는 건 이 기득권이라는 힘인데, 그 아까 대차 대조표 이 이론부터 해서 맞추지 않으면 퇴근을 못했던 이게 몸의 습성이 배웠던 분께서 분명히 이 정도 이 예산은 이렇게 쓰고 이 예산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그 본능적으로 아실 텐데 이런 게 안 됐을 때 오히려 그 좌절감이 좀 느껴지고 오히려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런 예산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취업을 하고 싶거나 본인이 다른 도전하고 싶은 이런 청년들이나 여성들에게 좀 제대로 쓰여진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해보고 기득권은 양보를 안 합니다. 청년들이 더 목소리를 내고 여성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이쪽에 갈 걸 조금이라도 더 이쪽에 쓰게끔 사실은 이건 의원님 역할이 아니고 기존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내서 당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용균 대표님. 아, 네.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늘 그 모신 분이다 보니까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더 1개만 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하나만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저도 되게 울컥한데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옆에서 갑자기 이 화장실을 내가 잘 준비했구나 하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울컥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그 저분의 이제 한 인생의 단편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한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한 공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박영수 의원님은 비례대표 여성 비례대표로 이렇게 군위에 입성하셔가지고 직접 선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에서 그리고 당 내에서 경선과 그리고 자격 요건을 다 거친 다음에 입성하셨지만 그 비례대표라는 목적에 정말 오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장점인 면을 정말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하는 부분이 정말 아까 뭐 능력에 붙이는 부분도 계셨고 하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공감해 주는 게 또 그것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비례대표로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후배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선배의 역할을 해주겠다는 다짐에서 지금 앞으로 남은 더 훨씬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나온 기간보다 준비하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내용이나 그리고 그 후배들한테 키워지는 그 이 자리에 다시 올 후배들한테 하실 말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질문을 말씀을 듣고 이 지금 이 있는 한길서림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 한길서림이 있는 이 사거리 일방통행로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란 게 참 그렇잖아요. 그 생산이 정말 좋은 생산품이 나오더라도 문화를 생산품으로 뭐 소개해서 좀 그렇긴 한데 생산이 되더라도 소비가 잘 돼야 더 나은 생산품이 나오고 그 생산한 자의 삶이 나아져서 더 나은 생산 그 선순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들이 자기의 탤런트가 문화 생산에 대해서 탤런트가 있어서 그 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소비가 돼야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돼야 지켜나가고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심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이죠? 네. 다행입니다. 사심이 없어서 뭐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 되겠어요.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질문인데 부모님 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사심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도 어렵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저희 지금 비례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네 번째예요. 네. 우리 홍경희 의원님, 양순자 의원님, 손학규 의원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비례는 물론 중앙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도입을 해가지고 지방 오는데 저희 여성들이 정치 참여 차원에서 여성 할당제 30% 할당제에서 지금 50% 할당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3.3%밖에 안 돼요. 이 영광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하면 사람보다는 당을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라든지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전국적인 인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은 소수 정당들은 뒤로 밀리잖아요. 그러게 되면 거대 정당들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비례는 각 정당 득표수에 비례해서 5% 이상은 이렇게 계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순위가 여성, 2번이 청년, 노인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여성 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 지금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다른 지역은 그래도 민주당 바람이 괜찮아서 비례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많이 당선이 됐어요. 다른 지역에. 이제 우리 경우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수적인 어떤 그런 것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청년들 또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지금 기초의원 226개 중에서 30명, 13.3%가 여성 의장이 선출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시도 의장은 부산, 대구 광역시하고 경남 도의회가 3명이 선출이 됐고 기초의원 총 2,926명 중에 여성이 한 900명, 겨우 30.8%예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 남녀 동수 공천제 도입을 해서 지금 발의를 한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그 문화의 거리랑 이렇게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주거활동 모든 전반적으로 형성이 돼야만이 젊은들이 남아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모빌티 같은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밤에 어디 갈 데가 없고 거기 막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런데 남녀 동수 문제를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선거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이제 선거법이 거시기는 연동제 비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것은 이제 중앙 정치부터 뭔가 달라져야 저희들도 달라질 거고 그 선거법 제도와 앞으로 지방 분권화가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청년들도 어떤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이 관철이 되려면은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그래도 정치에 입문을 해서 뭔가를 함께 고민을 해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지원을 받아갖고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한 단계가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비례가 정말로 20%, 30%가 확대가 된다 하면 청년도 한번 들을 수 있잖아요. 한목으로.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좀 함으로써 청년들도 투표만 하고 하는 게 우리가 다가 아니고 또 청년이나 여성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해서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이론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이렇게 되지만 그 벽이 너무 높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게 된 게 타입반 자의반 해서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조합장 선거가 보궐선거였어요. 15일 만에 치러야 할 보궐선거였는데 그게 영광농협에 27억이란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을 만회하고
우리 농협을 이끌어 가려면은 정말 누군가가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지금도 우리 지역은 마찬가지지만 여성 조합장이 지금 전남에서 올해 한 명 나왔어요. 공풍야 이제 우리 후배가 있는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누나가 뒤에 있으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 인생관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게. 그래서 그때 3월 3일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IMF 막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구조조정인데 명퇴를 하고 나왔으면 상당히 많은 돈을 저는 경력과 직급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3월 30일로 마감이 된 상태에서 4월 17일 날 법원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나왔거든요. 제 자체적으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받아서 그런데다 제가 22개 시군 우리 여성복지 대표를 했어요. 그때 한 230여 개 통폐합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인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3.16 포럼과 국민참여운동본부 이제 그때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했고 2000년도부터 그때는 영광 한평 있잖아요. 그때 부위원장을 했고 그대로 전반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했으면 사실 저는 18년을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도의원도 출마를 해봤고 여기도 2번 해서 3수를 어떻게 거쳐서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러고 또 본인이 물론 자의반 타의반 당에 대한 역할, 지역에 대한 활동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뭔가를 내가 왜 군의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당에서는 아카데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아카데미, 강주, 서울까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고요. 숫대에서는 여성 아카데미도 다녔고 나름대로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준비된 여성으로 해서 참여를 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잘 다듬어가는 영광군을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는 문화 어떤 그런 것도 아무튼 섬세한 여성과 꿈과 희망이 활력이 넘치는 청년과 함께해서 한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어떤 것이 바뀌어져서 비례가 20-30% 간다 하면 당연히 청년 부분은 한몫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다 하면은 투표하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충분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네. 제가 사심이 더 2배 더 커졌습니다. 사실이 많아가지고 저는 마지막에 그 박연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 정치에 입문했는지도 좀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박연수 의원님 포함해서 7분 의원님을 모셨지만 다 나름대로 그 강점이 있고 다 나름대로 이 밟아왔던 과정이 충분히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고 인정을 받을 만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많은 국민들께서도 저래서 박연수 의원님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군에 입성하셨겠구나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고 그 정당생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아마 다 납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연수 의원님께서 사회자님 그
기존의 의원님들처럼 9시까지 굳이 맞출 필요 없고 올해는 좀 명료하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벌써 9시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무한정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자리로 그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그 박연수 의원님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번에도 장인아 기자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늘부터 팬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영광의 청소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정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면 왜그 아저씨들이 되게 부담돼요. 네, 그 김상준 위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제일 지금 부담되게 되게 다른 녹화도 그랬지만 오늘은 좀 더 편하게 되게 일부 할 때 엄청 한편에 이렇게 이렇게 일대기를 듣는 것처럼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부모님 특히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시대에 참 살아내신 정말 철인 아까 철인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되게 철인 중에 철인이시다. 오늘 그런 느낌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엄마들이 겪어야 될 그런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방송 저도 이제 출연한 지 몇 회차가 안 됐는데 그 전부터 뭐 방송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군청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 보면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아니면 많이 오가는 공간에 이런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채널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육교 앞에 큰그 네. 영광군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거 뭐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들었다고 그런 기사도 나오면서 이게 국민들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보다는 국민들이 정말 인지할 수 있고 무언가를 알려야 할 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덜 나오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입니다. 네. 아니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사안이 있는 거는 여기 청년신구 뱅크에 주면은 이런 카메라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하니까 홍보가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쪽에 또 알릴 수 있도록 네. 제가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민정 국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네, 김상준 의원님께서 엄마가 생각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랬어요 오늘. 네.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네, 이경민 대표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까 장인아 기자님 제 후임입니다. 팬 1호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요즘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앞에 숫자가 나이에 대한 숫자가 바뀌는데 최대의 고민이 꼰대는 되지 말자 그였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원래부터 좋아했지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본인이 나 때는 이렇게 아팠다 이런 게 아니라 나 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육아를 하는 내 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고민을 덜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보고 배워야겠다
저렇게 하면은 보고 배우면은 꼰모는 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정말 이런 소통의 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광에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이 청년들이 그리고 집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그 오랜 시간 이 청년들하고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의원님도 카메라를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 바쁘게 살아왔던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하고 희망 가득한 일들로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군 의원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충고와 조언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경청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세훈 사회자 대표님, 청년 싱크 대표 이형준님, 김윤정님, 조민영님, 김상준님, 우리 장인아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들과 만남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수입을 명찰이었기에 제가 수고하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장시간 그 의원님하고 처음 같이 해봤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좀 호소력 있고 근데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먼저 나와서 글썽거려서 상당히 이걸 치유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최근 개봉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계속 오버랩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보다 더 척박했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고 살아내려고 했던 한 여성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고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누리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권리는 관행에 맞서 싸웠던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했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없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한호 여사님께서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이 그래도 행복했다 였습니다.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추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성의 몸으로 다양한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박연숙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5분 패널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오늘 배웠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해주신 스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스태프들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7화 박연수 부원과 톡 까놓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